이게 그 실전 개념이라고 하죠. 실전 개념이니까 좀 알면은 이제 고3들이 쓰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설명 들으면 되게 뭐 매우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언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데 이 실전 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줘.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 있잖아. 우리가 이제 끊어져 있는 함수들을 만나게 되겠죠. 이게 걔네가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이제 끊긴 애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불연속인 애들은 그냥 잘 생각해봐. 그 함수가 끊어져 있어. 그럼 끊어져 있는 함수들은 그냥 이어주고 싶어라는 마인드거든. 원래가 다 그래요. 우선 요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함수를 만나면은 우선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어주고 싶다.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좀 테크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요. 모르지? 이런 데서 함수값을 만나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건 뭐 극한값도 없고요, 그죠? 극한값도 없고 함수값도 다르고 막 완벽한 불연속 함수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라인을 x는 이렇게 a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함수는 지금 x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뭐 불연속인 이유는 극한도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은 뭐 좌극하는 여기인데 여기 함수값을 알파라 그래볼게. 함수값을 베타라 그래보고 이 우극한 값을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저게 함수값들입니다. y값들. 얘는 이제 뭐 좌극하는 알파, 우극하는 감마, 함수값은 베타. 다 다르죠. 셋 다 다르죠. 불연속이에요. 이 함수를 fx라고 합시다. 요걸 fx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fx 그래프는 x는 a에서 현재 불연속인 상태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붙여주고 싶은 거야. 붙여주고 싶은 거지. 근데 실전 개념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우리끼리 할 건데 이름이 뭐냐면은 고배 형태인 거예요. 곱 형태의 함수의 연속성 이렇게 좀 이름을 줄까요? 그러니까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의 연속성. 그러니까 여기 오래 가르친 사람들은 이거는 기초 개념할 때 웬간하면 다 가르칩니다. 아무리 처음 배우더라도 너무 되게 좋은 테크닉이라서. 근데 이제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끊긴 애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기다가 어떤 애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함수한테 어떤 애를 곱해줄 거예요. 곱해서 이제 연속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인데 어떤 애를 곱할 거냐면 gx를 곱해볼게요. 여기다가 곱해보자. gx를 이렇게 gx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함수가 이렇게 바뀌죠. fx에다가 이렇게 gx를 이렇게 곱하는 새로운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죠? 이 gx가 얘 끊어져 있는 이 모습을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애를 만들고요. 여기다 작업을 쳐요. 작업을 쳐서 야 이거를 붙여줄 수 있겠니? 붙여주려면 최소 몇 차가 필요해? 뭐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수학 문제거든요. 이쪽은.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보자. 이게 둘이 곱해져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 어떤 함수가 이제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아야지 연속이라고 그랬죠? 세 개가 똑같아야 연속이에요. 네. 확인합시다. 내가 이거를 첫 번째로 리미트 x를 a보다 작은 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 함수 새롭게 곱하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한테 이제 x를 a 근처로 보낼 건데 작은 값을 가지면서 한번 보내볼게. 이게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gx라는 함수는 절대 끊긴 데가 없는 거야. 우선 기본적으로 얘는 완벽한 연속 함수야. 끊긴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불연속인 애한테 연속인 애가 곱해지는 거야. 상황 파악을 잘 해주시고. 자 보세요. 얘는 불연속이네, 얘는 연속함수입니다. 얘는 A에서 끝나서 있어요. A 근처로 보낼게요.
따로따로 관찰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따로따로 관찰하시고 너의 극한값은 얼마야? 너의 극한은 얼마야? 이걸 조사하시는 건데 이거 fx 저거잖아. 네. 왼쪽에서 보내니까 극한값이라는 게 이쪽에서 다가와야 되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곱하기가 되어 있고요. 얘는 완벽한 연소함수기 때문에 a의 좌극한 값을 보다 이걸 만약에 gx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a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좌극한이 이거죠? 예. 우극한 이거고요. 함수값이 여기입니다. 근데 얘가 연속성을 보장받은 애라면 무조건 좌극한도 이거고 우극한도 목표가 다 여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속함수 같은 경우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들은 극한을 조사할 필요가 없이 그냥 x는 a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목표는 그냥 GA인 거예요. 함수값. 여기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것이다. 그럼 얘가 이제 우선은 그 좌극한, 이 친구의 x는 a에서의 왼쪽 극한. 자, 우도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둘이 곱해져 있는 새로운 함수의 그 극한 값을 볼 건데요. 자, 먼저 얘부터 관찰합시다. 이번엔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오니까 여기서 요렇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갑니다. 누구 향해서 가고 있냐면 감마. 감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감마. 그 다음에 얘는 연소함수기 때문에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보내도 에이 너는 그냥 이렇게 바라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a를 넣어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조사하는 거죠. 이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그럼 함수값은 여기다가 진짜 a 넣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나와야 돼, 함수값이. 얘는 그래서 베타가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진짜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세 개가 몽땅 다 똑같아야지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친구는 끊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은 다른데 이것도 메모해봐.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이라고 할 거야. 우리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의 불연속. 우리 스타일의 불연속.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불연속이 제일 좋아. 라는 건데 이런 애가 이제 어떤 애를 우리가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좌극한 값이랑 그러니까 왼쪽 목표와 오른쪽 목표와 함수값 좌우함 이게 모두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없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모두 존재하나? 자,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갈라서 생기는 불연속입니다. 갈라서 생겨난 불연속. 그러니까 이 불연속을 이제 우리 스타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런 불연속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니냐면 우리 스타일이 아니면 이런 애들인 거야. 어떤 이렇게 막 점근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함수값이 뭐 여기인데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애들 있죠.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애들. 이거는 좌극한 존재하지 않으니? 해요. 하지. 함수값 있니 없니? 있어요. 우극한은? 그치? 없지. 이런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닌 거야. 우리는 셋 다 있어야 돼. 왼쪽 목표도 있고 오른쪽 목표도 있고 함수값도 있는데 근데 그들 중에서 뭔가가 달라서 생기는 불연속을 우리 스타일의 불연속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지금 좌극한 존재합니까? 네. 우극한 있어요. 함수값? 있어요. 근데 셋 다 어때요? 같아요. 셋 다 달라요. 다르죠. 네네. 저것도 우리 스타일이고요. 이런 것도 우리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오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오시다가 따라라라라라 뿅 이런 애들 있죠. 네. 이것도 우리 스타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좌극한 존재하고 네. 함수값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같은데 뭐만 달라요? 그렇죠. 우만 다르죠. 저것도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다를 필요는 없고요. 세 개 중에서 누군가가 다른 애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애들을 이제 우리끼리는 우리 스타일의 불연속이라고 하고 그런 친구가 시험에 등장하면 문제 푸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아예.
그냥 한 큐에 끝나거든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다시 메모해 놓으시고 우리 스타일,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우리가 지금 이 함수가 이제 X는 A에서 이제 붙어 있고 싶은 거야. F는 끊어져 있는 애. 얘는 문제 있는 애거든. 얘는 문제가 없는 애야. 얘는 연속함수, 완벽한 연속함수고 얘가 X는 A에서 끊겨 있는데 좌 존재, 우도 존재,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이게 다르잖아, 그지? 네. 얘가 이제 우리 스타일의 불연속인 애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속함수가 곱해졌을 때 네가 연속이 될 수 있느냐? 그럼 그 말은 얘랑 셋 다 어때야 연속입니까? 같아요. 그렇죠. 셋 다 같아야 연속인데요. GA는 똑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알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있는데 얘가 지금 우리 스타일의 불연속이라면 이 알파, 감마, 베타 중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셋 다 다르거나 둘 다 두 개만 다르거나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다 누가 곱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셋이 어때야 돼요?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GA가 얼마겠습니까? 0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요거 적었니? 요거 지워도 되겠니? 우리 스타일? 잘 기억해라. 알지? 이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 친구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거의 절반은 넘는다. 그치? 막 발산 불연속은 별로 내질 않거든. 계산은 막 무조건 걔는 계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불연속을 만났을 때 요거 세 개가 모두 다 같아지는 방법은 이 세 개가 모조리 다 똑같아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냥 GA가 얼마가 돼야 하는 것이구나.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인아 미안한데 저거 뒤에 히타 좀 꺼줄래? 땡큐. 이제 잘 정리해보면 이런 뜻 같은데? 야, 네가 우리 스타일 불연속이니? 너 어디서 문제 있어? 너 A에서 문제 있어? 그러면 내가 그 A에서 함수값이 0이 돼줄게. 뭐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GA, GX 함수가 A, 0을 지나면 끝나는 거야. 만약에 봐봐.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 한 세 군데 있어 봐. 세 군데. 근데 다 우리 스타일로 막 끊겨 있어. 그럼 얘가 최소한 얘가 이 GX가 몇 차 함수가 돼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3차 함수가 되면서 축을 3번 통과하면 된다. 그 통과하는 그 포인트들이 fx에 문제 있는 포인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 많이 각도로 물어보거든요. 수능이 대부분 이쪽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결론은 다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막 앞에 되게 복잡하게 설명해도요. 그래프는 끊겨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곱해서 연속 만들어. 근데 곱해서 연속을 만들 때도 있는데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합성이에요. 합성해서 연속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그건 이따 해보기로 하고 요거 메모하시고 이제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예제가 거기 있어서 쌤이 보고 관련된 좀 실전 개념 하나 드린 겁니다. 약간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얘가 이제 불연속, 연속의 곱이에요. 불연속과 연속의 곱. 그러면 선생님 불연속과 불연속의 곱은 어떡하죠? 그런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따지셔야 되고요. 연속과 연속의 곱은 어떻습니까? 이건 연속이에요. 따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은 곱할 리가 없고 불연속과 연속의 곱은 이 디자인으로 가시면 되고요. 불연속과 불연속의 곱이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기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좌극한 따지고 우극한 따지고 함수값 따져서 셋 다 똑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3번 한번 볼게. 이번 2-3번. 자, 문제에서 fx라는 함수는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a라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야, 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요. 이면서 동시에 무슨 함수입니까? 그렇죠. 우선은 너는 진짜 이뻐해야 되는 친구구나. 너는 끊긴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쟤는 연소함수고 요거 다음 함수가 왜 연소함수인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는 2차, 2차, 3차, 5차 다 연소함수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다음 함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gx라는 함수를 이상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왜 설명을 하냐면 그래프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잘라버리고 싶다. 자 보겠습니다. 2로 보거나 1로 보거나. 근데 이제 요거 뭐 그냥 써볼까? 절대값 x-b가 1보다 클 때는 y는 2를 그려주시고 절대값 x-b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래 거를 그려줘 1을 그려줘 그랬는데 우리가 뭐 요 정도 부등식은 그냥 웃으면서 풀죠. 이 정도 부등식은요. 이건 뭐 2차 부등식 해법 가셔도 괜찮고 얘가 이제 그 x-b가 1보다 크거나 x-b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pp 더해주시면은 따라서 x가 b 플러스 1보다 크거나 x가 b-1보다 작을 때는 이 친구를 그리라는 거예요. 자, 대충 쌤이 그 그래프만 대충 그려줄게. 자, 보니까 기준이 b 플러스 1과 b-1인 거야. 네. 그러니까 뭐 대충 라인 따라라 잡아서 요 정도 라인에 만약에 여기 b-1이 있고 요 정도 라인에 b 플러스 1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y는 2를 그려야 되는 건 어디냐면은 바깥쪽. 이거 그렇지.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는 y는 2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오고 있었을걸요. y는 2 이러다가 빵꾸 뽕 여긴 그리지 말고 다시 y는 2 이렇게 가는 함수예요. 요게 y는 2.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 동네로 넘어왔죠. 이거는 분명히 이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은 x가 b-1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구간이 잡혀 있을 거거든요. 예. 여기다가는 y는 1을 상수함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막히면서 여기 함수값이 1이면서 뾰로롱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gx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자, 몇 번의 불연속이 존재하고 2번. 두 번의 불연속이 존재하고 우리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좌극한 값도 존재하고 우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가 다르네요. 네. 이거 우리 스타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론에 따르면 얘가 문제가 있는 요 b-1과 b 플러스 1 보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이 f한테 집어 넣었을 때 이 친구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합니까? 0.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식으로도 한번 보여줄게. 여기 봐봐. 이제 첫 번째로 그냥 일반적인 해법은 해설지 이렇게 하시겠죠. 둘이 분명히 곱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그 fx와 gx를 곱하는 함수가 문제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읽어주시고 아래쪽에 fx,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싶다. 근데 이제 잘 봐봐. f는 완벽한 연속함수고 gx는 요 라인과 요 라인 빼곤 다 연속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만 두 번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둘을 뺀 나머지 동네에서는 이 둘이 곱하면 원래 연속이에요. 연속과 연속의 곱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문제 있는 곱만 곱한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어색하다 얘기 듣기가 잘 들어봐야 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어. 우리 어디 조사하는 거냐면 x가 b-1인 순간과 x가 b 플러스 1인 순간 여기랑 여기에서 연속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게임이 끝나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서 얘가 불연속이고 여기를 뺀 나머진 얘도 연속이고 네. f는 원래 연속이고 네. 연속과 연속의 곱은 원래 연속이고 그러니까 이 두 군데만 문제 있을 수 있으므로 거기서만 붙여줘 이런 뜻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리미트 x를 b-1로 보냈을 때 b-1에서 우극한 한번 해봐요. 글씨가 보이려나? x를 b-1 근처로 보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왼쪽 보겠습니다. 작은 쪽 요렇게 보내보자는 거죠. 극한 값을. 네. 자 근데 바로 가겠습니다. 요거 그냥 안 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f는 그냥 b-1을 넣는 거랑 같아요.
어차피 얘는 연속함수니까. 네. 근데 gx는 여기 아까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이거? 2요. 얘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 우극한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좌우함을 보고 있는 건데, 우극한 값이라는 것은 어차피 여기다가 b-1보다 조금 큰 값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연속함수라서 그냥 이거 넣는 거랑 똑같을 거고, 네. g 함수 같은 경우는 1. 지금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이에요 1. 그리고 함수값 진짜 집어넣으면은 얘는 fb-1이 바뀔 리가 없고, 진짜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이요. 1이죠 1.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요거 셋이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야,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2, 1, 1이잖아. 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한다? 0. 그게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어쩔 수 없다. 아, 그렇구나.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fb-1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0. 이거. 자, 동일한 이유로 여기를 또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똑같은 작업 같은데. 네. 그치? 그러면은 fb 플러스 1도 얼마가 반드시 되겠다. 0. 자, 여기서 이제 똑똑이들처럼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사실 읽는 방식은 막 집어넣어서 푸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지워볼게. 그래도 지웠어. 이거에 대한 독해는요, 이 노랭이에 대한 독해는 이렇게 읽는 게 없죠? 1학년 때 정상적으로 학교만 다녔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다. b-1. 그렇지, 이렇게 읽는 거다. 그렇지? 얘가 b-1과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읽어야지 어떻게든 좀 문제풀이가 이뻐질 것이고, 2차니까 덤빌만 하지 3차는 못 덤비다 이거. 안 읽히면은. 자, 그러니까 이 두 근의 합이 몇 b가 돼? 2이요. 그러네. 야, 여기서 근거계수로 가자는 게 센 주장이야. 두 근의 합은 2b가 됐는데, 야, 이거 두 근의 합이 얼만데? 4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 따라서 b 값이 인 것을 확인했고, 그 b가 2가 돼버리면은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두 근의 곱셈은 또 얼마예요? 3이요. 오, 3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a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근의 곱셈은 지금 3이 돼야 되는데, 그게 a 값이랑 동일할 것이다. a 값, b 값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정리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 정리 빠르게 한번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합성함수의 연속성이에요. 방금 배웠던 거는 그 곱의 형태의 함수의 연속성은 되게 쉬워, 그지? 불연속과 불연속이 곱이면은 방법은 없고 해보셔야 되고 다, 그쵸? 정의대로. 불연속과 연속이 곱이면은 우리 스타일인지 보시고, 우리 스타일이 아니면 또 계산해야 되고, 우리 스타일이면 게임을 끝내시고, 연속과 연속의 곱은 그냥 연속이고,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합성함수의 연속성인 거야. 여기서 이제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가 뭔지를 진짜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근데 합성함수가 뭔지를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합성함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메커니즘 모르는 친구들이 여기를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G 합성 F 이런 기호를 많이 썼어요. 읽을 때는 그냥 G 합성 F를 읽으시면 되고, 저 동그라미 기호는 공식적인 기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썼어요. G 합성 F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 이게 X 붙이는 걸 보통 합성함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저게 합성함수 기호인데, 얘들아, 이 X가 최초의 정의역 이 X가요, 어떤 함수를 먼저 만나죠? F. 근데 F를 먼저 만납니다. X가 F를 만나서 함수값을 만들죠? 네. 그 함수값을 누가 받아요? G요. 이게 합성함수 메커니즘. 이것만 알면 돼요. 다 안 해. 됐어, 이제 그러면. 좀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함수라는 거는 어디서 누군가한테 배워들어가서 다 똑같이 가르쳐요.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타는 게 합성함수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라. 이게 합성함수의 개념이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F라고 이름을 주고 이거를 G라고 이름을 줬을 때,
여기서 바로 이 동네로 한 번에 대응하는 함수의 이름이 이겁니다. G합성 F. G.F. 이렇게 기호를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최초의 정의역 X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fx로 체인지가 한 번 돼요. 그쵸? 근데 얘가 끝난 게 아니고 얘를 또 타야 되기 때문에 이 fx가 g함수의 정의역 자리로 들어가면서 g하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합성함수한테 x가 들어가면은 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애고요. x가 들어가서 이 친구로 대응한다라고 해서 저 합성함수의 계산식이 나오죠. 이 친구는 이 합성함수한테 x가 들어가면 얘가 나온다. 그래서 g 괄호 이렇게 등장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고. 그래서 이게 이게 가까이 있는 걸 묶으면 되는 거네. 합성함수 짱 쉽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계산 방법이죠 이게.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껍데기 함수 있죠. 껍데기 g. 네. 이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은 누군데? fx. fx라는 거야. 알았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x 넣어도 g는 x를 받는 게 아니지. 네. g는 누구를 받지? fx. 그게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여기다 x 넣는다고 g가 x를 받는 게 아니라고. x가 f를 거쳐서 함수값을 만들고 이걸 g가 받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합성함수야. 됐어 이제. 예제 기본 2-4번인데요. 이거 할 때 합의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 G 합성 fx라는 이게 f와 g의 합성함수인데 얘가 불연속인 뭐 x의 개수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얘가 연속이고 10%라 뭐 이런 것도 있어. 연속이고 10%. 뭐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 막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죠.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좀 잘 들어줘. 이게 아까 했던 거랑은 좀 다르고 아이들이 오개념이 많이 생겨서 문제를 잘 못 풀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잘 몰라서 그렇더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거라고요. 불연속일 거라 의심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불연속일 거라 의심이 되는 x 찾기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게 몇 개 돼야? 아니면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어? 어떤 조건 줘야 돼? 막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보자마자 알 수는 없고요. 이 합성함수가 여기서 끊겨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후보군으로 잡으셔야 돼요. 후보로. 그러면은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니네가 의심이 되는 거는 어디냐면 잘 봐봐. 자, 이제 잠깐만 본인의 생각을 맞네, 내 생각이 맞네 라고 약간 확신을 가지면서 메모하시면 돼. 잘 봐. 이 함수한테 이게 x를 집어넣으면은 그 x를 누가 먼저 받는다고? f요. f가 먼저 받지. 그러면 f가 불연속인 데는 무조건 다 조사하는 거야. 최초에 처음 만나는 함수가 불연속인 곳은 이 x가 들어와서 f를 먼저 만나거든. 네. 거기는 다 조사해야 돼. 첫 번째는 그래서 fx가 끊겨 있는 데가 만약에 있다면 불연속인 이 x들은 다 의심 포인트예요. 속함수, 처음 만나는 함수 있죠. 그 친구가 불연속인 데는 저 합성함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 우선 첫 번째로 후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일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지 불연속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불연속 의심 포인트. 자, 두 번째로 의심이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가 중요해. 여기서 애들이 틀린단 말이야. 니은에서 만약에 gx가 자, 예를 들어볼게. 잠깐만 봐봐. 만약에 이 gx라는 함수가 x는 3에서
만약에 끊겨 있어. gx가 끊겨 있어. 네. gx가 3에서 불연속이 돼. 근데 지금 얘가 g 안에서 지금 이 x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함수 연속성을 조사하는 건데 네. 이 gx가 만약에 3에서 불연속이라 가정을 한번 해볼게. 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g 함수라는 친구는 이 정의역 자리가요. 정의역 자리가 3보다 약간 작은 게 들어올 때나 요 정의역 자리가 3보다 좀 큰 값을 가질 때나 이 x가 또는 진짜 3이 들어올 때도 있지. 네. 그랬을 때 g라는 함수는 약간 3보다 작은 게 들어올 때나 좀 큰 게 들어올 때나 3이 들어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분명히 뭔가가 다를 거야. 네. 그러니까 gx가 3에서 불연속이지. 요거 납득이 돼요? 네. 불연속이 그런 뜻이잖아요. 네. 이쪽 탕 따져봤을 때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gx는 이 괄호 안에 요 x 자리 있잖아요. 이 x가 누구 근처로 올 때, 그렇지. 3 근처로 오거나 진짜 3이 들어갔을 때 제가 난리를 친다고요 지금. 나 이거 다른데?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g는 x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fx를 만나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gx가 3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g는 3을 못 만나잖아요. 네. g가 만나는 거 뭡니까? f3이죠. 네. 그러니까 3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를 조사하는 겁니까? fx가. 그렇지. fx가 얘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x를 찾아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 f1이 3이었다면 이 친구는 1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래 gx가 3에서 불연속이니까 이거 x는 3 조사해볼까? 말도 안 되는 거야. x에 3을 넣으면은 g는 3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g는 f3을 만난다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드릴 텐데 요거를 잘 생각해봐.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 쌤이. 우선은 이 먼저 만나는 함수 있죠? f. 이 f는 불연속인데 찾아서 다 조사하는 거예요. 우선. 왜냐하면 x가 들어가면 f를 먼저 만나거든요. 거기는 우선 조사하는 의심 포인트들인데 이 문제는 이 껍데기 함수거든요. 껍데기 함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gx가 x는 5에서 불연속인 친구더라. f가 g가 만약에 5에서 끊겨 있다. 네. 거기를 이제 뭐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gx가 x는 5에서 불연속이라는 말이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 친구는 이 정의역 x 자리가 5 근처로 올 때랑 5가 진짜 들어갔을 때랑 분명히 이 중에 뭐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애라고요 지금. 그럼 이게 만약에 그냥 gx였으면 x를 조사하면 되는데 이게 gx가 아니라 g 뭡니까? fx죠.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합성함수가요. 그러니까 얘가 5 근처로 가는 거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찾아서 여기를 조사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이쁘게 정리해 줄게. 만약에 gx가 x는 알파와 예를 들어서 베타에서 만약에 끊겨 있더라. gx가 알파 베타에서 불연속이더라.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여기 알파 베타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알파 베타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어차피 알파 베타 넣어봤자 g는 알파 베타 맞는 게 아니거든. 이 안에 들어있는 속함수가 처음 만나는 함수 값이 즉 fx가 얼마가 되는 알파가 되거나 또는 누가 되는 베타. 그렇지. 이거가 되는 x들이 두 번째 후보들입니다. 거기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에서 찾은 이 모든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의심이 되는 포인트들, 그 포인트를 모두 모으셔야 돼요. 그거 찾아서
두 번째로 할 일은 그 의심이 가는 x들 모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합성함수 극한의 연속성에서는 우리가 뭐 기술을 만들기에는 우리가 기초 개념이라서 조금 어렵고요. 그냥 모두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뭐 어떻게 조사하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긴 그냥 좌극한 조사하고 우 조사하고 그렇지 함수값 다 조사해서 이거 셋 다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다면 거기는 불연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흐름을 잡지 못하면 이게 조사가 안 돼요. 조사가 안 되는 거라서 그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한번 연습해 볼게요. 기본 2-4번이야. 미분하기 전에 잠깐 물 한 잔 마실 시간 드릴게. 자, 기본 2-4번입니다. 그래도 좀 그리고 갈게요, 이거는요. 문제 한번 읽어봐. 그래서 여기 2 여기가 2 어려워.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오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러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 쭉 올라가 3 이렇게 여기가 3 이게 fx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우리 스타일로 두 번 끊겨 있어요. 여기다 뭐 누구 곱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지금은 곱하는 게 아니라 합성 쪽이라서. 그 다음에 자 g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1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1이 이렇게 있는데 원점을 통과하면서 빵꾸 뽕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막혀 있군요. 이렇게 얘는 한 번에 불연속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y는 gx라는 함수예요. 이 두 개에서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만 바라봐. 이게 정의역을 준 거야. 정의역. 네네. 이 정의역에 대해서 g 합성 fx가요 불연속인 x를 다 구해 이런 뜻인 거야. 다 구해줘. 얘가 불연속이 되는 x를 다 찾아줘. 뭐 이런 문제인 거야. 요거 다 적었니? 아직 못 적은 사람? 응. 너는 적고. 그 생각해봐. 지금 어디 조사해야 되는지를 그림 보시면서 메모할 시간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근데 뭐 너는 왼쪽에 너는 0이랑 여기 2겠지 뭐 0이랑 2에서 너는 불연속이고 너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럼 0, 1, 2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불연속인데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합성함수라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 자, 찾아볼게. 의심점. 자, 보세요. 이거 순서 보셔야죠. 자, x가 먼저 들어가면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F 만나자. F. 네. 네가 불연속인 데는 무조건 더 의심해 줘야 돼. 얘가 불연속인데 몇 군데 존재하고 네. 어디랑 어디? 0하고 2. 그렇지. 그래서 우선은 후보. 그리고 이따가 조사했는데 불연속이 아니면 미안해 이러면 돼. 후보 먼저 잡아야 되잖아. 어디? 0이랑 2는 무조건 조사해야 되는 포인트. 근데 문제는 이 껍데기를 봐야 돼. 껍데기. 껍데기는 어디서 불연속? 1이요. 1에서 불연속. fx가 1이. 그렇지. 이 껍데기가 1에서 불연속. 네. 그러면 이 껍데기가 1에서 불연속이니까 너 1 조사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다 1을 보내봐. G가 1을 만나? F1을 만나? F1이요. F1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fx가 누가 되는 1. 그렇지. 이거가 되는 x를 생각해야지. 이게 개념이지 이게. 예. 그럼 이게 fx가 어디 있어? 너잖아. 너. 여기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잖아. 그럼 여기서 fx가 1 된다는 게 우리가 1학년 때 정상적으로 학교만 다녔으면
fx가 1이라는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이 fx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다가 y는 1을 뚜루룩 짱 그렸을 때 이 네. 만나는 이런 포인트들 여기가 근인 거 아니야? 예. 그럼 여기랑 뭐 여기가 보이는데 아까 정의역은 어디까지만 바라봐달래? 3까지. 3이 여기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예. 그럼 여기 얼마겠니? 여기 1이요. 비밀인데 여기가 1인데 아,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겠지 당근이. 아, 네. 그러니까 야, 두 번째로 조사해야 되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맨날 그래 애들이 선생님 이거 왜 갑자기 2분의 1이 뭐예요? 자꾸 이런단 말이야. 자 이제 의심되는 포인트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3분의 1.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 다 하는 거죠. 그냥.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합시다.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게 막 조사해야 되는 데가 막 12개 나오면 어떡해요? 막 이런 질문을 하거든. 이게 너무 많이 나올 때는 그때 대칭성이야. 그때는 여기가 연속이면 여기도 연속이겠는데?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런 거를 가미하셔서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0에서 한번 해볼게. x는 0을 조사하는 거지. 그럼 뭐 극한 보고, 우극한 보고, 좌극한 보고 함수값 보시면 돼. 요건 이제 잠깐 그냥 좀 이따 합시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를 0보다 작은 쪽에서 보내면서 요거 혹시 몰라서 합성함수 극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합성함수 극한 보겠습니다. 자, x를 어디 근처로 보내죠? 0. 약간 작게. 그 먼저 얘가 어디를 먼저 가는지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f가 얘잖아요. 네. 0보다 작은 쪽이라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누구를 향해서 가지요? 0이요. 아, 좋아요. 0보다 조금? 작. 오케이.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네. 그걸 다시 누가 받아야 돼요? G요. 그럼 G가 얘잖아요, 얘. 네. 근데 0이 여기 있잖아요, 0이.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구 향해서 갑니까? 0.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좌극한은 제로. 우극한도 해볼게.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 g, f, x도 조사하는 건데 또 먼저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아까 f가 먼저 받아야 되잖아, 이 친구를. 네. 근데 0이 여기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라는 거 아니겠어? 네네. 자, 누구를 향해서 가? 2요. 조금. 그렇지. 얘가 가는 방향이 이보다 좀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잖아. 네. 그렇지? 그걸 누가 또 받아야 돼. G요. 그럼 g를 다시 봐야지. 2가 여기인데 2가. 네. 그렇지? 근데 이보다 좀 어떤 값이라 그랬습니까? 작아요. 요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누구 향해서 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갔네. 극한 존재했고 마지막 함수값. 정말 누구 봐야 돼? 0을 진짜 넣어봐야지. 네. 이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g, f, 제로 진짜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f 제로는 얼마예요? 0이요. 그러면 g 제로는 얼마예요? 0이요. 뭐라? 그럼 이 0한테 뭐라 그러면 돼? 연속. 연속이니까 의심해서 미안하다. 얘는 연속인 거였던 거야. 의심이 됐던 거지. 쟤는 연속이 맞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았어 이제? 2개요. 빨리 한번 해봐. 쌤이 이 2개 하나 골라 다시 해줄게. 이거 합성하면서 극한을 못 보면 이거 학습이 아예 안 들어간 거야 지금. 물론 전원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본인이 지금 방향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또 쌤이 보여줄게. 자, 지금 아까 이 0은 불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했는데 연속이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x는 2를 조사하겠습니다. 2에서 조사. 자, 또 가볼게. 또 리미트 초반이니까 그거 잘 쓰시면서 2보다 작은 쪽에서 합성함수 조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는 x를 2보다 큰 값을 보냈을 때도 이 함수 극한값 조사하셔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진짜 2를 집어 넣었을 때 요거 3개 다 조사해서 셋 다 같은지 다른지 확인만 하면 된다.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을 볼 때는 항상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먼저 만나는 속함수가 누굴 향해서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중요하다. 이번엔 2로 보내고 있습니다.
2가 여기 있죠 2가요 그죠? 자 네. 작은 쪽부터 먼저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누굴 향해서 가죠? 마이요. 약간 어떤 값을 가지면서 크게. 그렇죠 크게 갑니다. 이게 위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면은 좀 생각을 많이 진짜 해보라는 말이야. 이게 사실은 y가 이렇게 오는데 작은 쪽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넌 위아래가 뭔지를 모른다. xy 구분이 안 되는 상태거든.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야. 진짜 이거 xy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이쪽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y를 부르거나 이렇게 가는데 x를 부르는 애들이 있어. 이거는 진짜 산에 한번 올라갔다 와야 돼 같이 한 달 동안. 그래서 이게 x고 이게 y다. 이걸 좀 알고 와야 돼 진짜. 여기서 자 누굴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마이요. 약간 어떤 값을 가지면서 크게. 그렇죠. 이렇게 오니까 약간 큰 쪽이라고 당연히 방향을 잡아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이 친구를 G가 받습니다. 여기 있죠, G가. 근데 마이너스 1은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누구 향해서 갑니까? 마이요. 마이너스 2죠. 아니, 여기 얘는 사실 여기서는 끊기진 않아서 뭐 이렇게 방향성 보셔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또 아래 거 해볼게요. 자, 얘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x는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f를 먼저 만납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 여기 마이너스 1이었을걸요, 여기? 네. 그렇죠. 자,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마이요. 조금 어떤 값? 크게.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G가 받아야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 예.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가 얼마겠어? 마이요. 야 이거 얼마야? 마이요. 우선 어때? 달라요. 이건 하지도 마 그러는 거지. 어차피 저건 불연속이거든. 그래서 너는 문제 있는 애였다. 불연속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 번 더 할게. 세 번째로 이거 빨리 좀 가볼까 이제? X 이제 마지막으로 2분의 1 한번 조사하면 게임 끝나죠? 예.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좌극한 먼저 조사할게요. 자 먼저 2분의 1의 작은 쪽 먼저 보겠습니다. F 먼저 만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여기서 만나는 포인트 여기 2분의 1 본인 그래프 보셔도 돼. 정석에 있는 거. 지금 여기가 아까 여기가 2분의 1이었거든? 네. 그치? 아까 2분의 1 포인트? 네네. 근데 2분의 1보다 이번엔 작은 값이잖아. 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구 향해서 가죠? 1이요. 조금 크게. 그걸 누가 받아요? G요. G가 받죠. 1이 여기인데 조금 큰 아짜짜짜 누굴 향해서? 1. 1. 오케이. 우극한 큰 값 갑니다. 2분의 1이 여기인데 이번에는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구 향해서 가요? 1이요. 조금 작게. 그것을 받아 이거잖아요. 네. 얼마를 향해서 갑니까? 1이요. 여기까지 좋은데요? 오. 그럼 마지막 함수값 보겠습니다. 진짜 넣어봐요. G, F 이거 진짜 대입해봐야 되는 거죠. 네. F 2분의 1은 진짜 얼마예요? 1이요. 그럼 진짜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요. 너만 다르네? 너도 이제 불연속인 포인트구나. 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의심한 데는 몇 군데였는데 세 군데. 실제 불연속인 데는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았지? 이거 한 번에 끝내야지. 이거만 연습하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건. 한 번에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미적분 원에서는 이 정리 세트가 4개가 있어요. 정리가 총 4개.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 오늘 배우는 사이값의 정리, 미분 넘어가시면 평균값의 정리, 맨 마지막에 롤 정리가 있습니다. 그럼 남자애들은 또 롤 정리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는데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먼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적어볼게.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 이렇게 대괄호 표시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a, b라고 쓰기로 했죠.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a부터 b까지라는 뜻입니다. a 이상, b 이하. 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면 이거예요.
연속이면, 그러니까 이제 절대 끊어진 데 없으면 A부터 B까지 그 사이에 fx를 들여다봤더니 끊긴 데 한 군데도 없네? 연속적이네? 그러면 연속이면 fx는 원래 저 함수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 그냥 라지 M이라 쓰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스몰의 미니멈 값을 갖는다. 요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증명 과정은 고등 수준을 넘어가니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럼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외우는 겁니까? 아니요. 뭐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사실. 자, 보세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여기를 B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지난다고 쳐보자. 함수값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 네. 뭐 이런 모습으로 끊어진 데가 없는 거야. 연속 함수지. 네. 그럼 지금 눈으로 확인해봐. 최대값이 어딘지 보여? 여기가 최대값 아니겠니? 제일 높은 포인트? 예.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대체 여기 같지 않니? 네. 이렇게 최대 최소를 같겠지 이거야. 같겠지. 어떻게 안 가죠? 이런 거야. 어떻게 그려봐도 무조건 최대 최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만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또 A인데 이게 B인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오는데 그냥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증가만 하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이건 그냥 뭐 연속함수인데 그냥 올라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무슨 값이고 최대값. 최대값이고 이게 무슨 값이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번엔 양끝이 최대 최소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쟤는 최대 최소가 가운데에서 막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최대 최소가 어떻게 없냐고 무조건 있지 어떻게 그리더라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거든 사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잘못하는 판단하는 게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게 무조건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연속이 아니면 안 갔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A가 여기고 B가 여기인데 여기서 뾰로로로로 뚜아 빠 으차이야 이렇게 그려본 거야. 네. 얘는 그러면 구간 안에서 불연속인 데가 있니 없니? 있죠. 있으니까 저 조건이 안 맞잖아 지금 우선. 네. 저 조건은 연속이면 이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연속 애들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중간에 요 라인에서 한번 끊어져 있잖아 지금. 네. 그럼 얘는 그럼 최대 최소가 없냐 이거야. 있는데. 둘 다 있지. 네.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지 무조건 없어요는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 얘는 그래서 이건 있어. 최대값 여기고 최소값 여기라는 게 눈에 보이지. 네. 근데 없게 만들어 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번에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뚜루루루루루 빵꾸 뚫어버려 입자자 박아줘 이렇게 가다가 뚫어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려본 거야. 불연속이 몇 군데가 생겼어? 네. 두 군데가 생겼지. 자 최대값 어디냐? 없지. 선생님 최대값이 여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저기 빵꾸 뚫려 있잖아요. 네. 그럼 최대값 말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y가 2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y의 최대값은 얼마야? 몰라요. 그렇지. 1 이러면 안 된다고. 2보다 작으면 이 근처로 계속 가는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1.9999999 영원히 가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은요 맥스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로 이 그래프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잖아 이렇게 여기를 막아주고 여기를 뚫어주면은 최소값은요 있네요. 이건 최소값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거죠. 완벽한 닫힌 구간 연속함수면 맥스 미니멈은 반드시 같지만 중간에 불연속인 포인트가 뭔가 존재하면 이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없을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지? 거기서 그 참거짓에서 낚이지 않기를 바래. 요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낼 게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의 정리. 옛날 전자교과 과정에서 아마 이거 중간값의 정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중간값의 정리. 그건 다른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들어볼래 그냥? 어떤 스토리인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게 있어. 그 만약에 이런 방정식이 있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잖아, 그렇지? 이건 뭐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대 공식을 쓰면 근이 나오지, 그렇지? 나오겠지 뭐. 근데 이게 그 내가 얘를 이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몇 차 함수니 이거? 2차 함수지. 그러면 반드시 무슨 함수니? 연속 함수지. 네. 확인을 한번 해볼게. 여기다 2 한 번 넣어볼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가 나와? 마오요. 마이너스 5야? 네. 그럼 여기를 지나지 않겠니? 대충? 그러면 한 4 넣어볼래? 4?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3 나오나? 네. 그 여기를 지나네? 그치? 네.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라고? 연습함수요. 그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잖아? 네. 그럼 이 중간에 여기서 x축을 통과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근이 있겠네? 네.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었겠니? 옛날에 분해 공식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 내가 2 넣었더니 음수다? 4 넣었더니 양수다? 근데 이 그래프는 절대 끊기지 않지. 네. 왜냐면은 연소함수와 연소함수를 빼기를 연결했으니까 완벽한 연소함수지. 네. 그럼 여기서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면 되는데 발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면 된다고. 점프하지 말고. 중간에 여기다 이 고무줄 걸어놓은 거야. 고무줄에 걸려 안 걸려? 걸리죠. 최소한 몇 번? 한 번. 이게 근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야, 이것더니 음수인데 4 넣었더니 양수다? 근이 이 사이에 있다. 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와! 이게 진짜인데 이거 옛날에 장난친 거 같니? 진짜 그런 게 있어. 옛날 사람들이 근에 존재하긴 한다. 얼마나 말은 못하겠는데 그 사이에 있어. 무조건 있어. 그거 뭐라고 쓰지? 그때 루트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야. 이상하다. 근데 뭐라고 써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지만 근의 존재성을 알 수 있는 거야.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한 개 있다는 거야. 얘가 여기서 볼랑 이렇게 돼버리면 근이 막 3개까지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없을 수는 없잖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위로 가야 되니까. 이게 사이값의 정리야. 근데 짝수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나랑 되게 친한 사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근데 봐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면은 이제 계산기를 다 하나씩 살 거예요. 공대 가면 공학 계산기, 수학 가는 다른 계산기를 쓰죠. 시험 볼 때 다 계산기 치면서 계산합니다.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죠. 대학생들은 시험 보러 들어가면 전공책 들고 계산기 들고 들어가요. 다 오픈북 시험. 웬만하면 다 오픈북입니다. 그러니까 책 들고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왜 못 풀지? 이렇게 이상하죠? 그렇죠? 못 풀어요. 왜냐면 책에 없는 걸 내고 시험 범위가 책 한 권이고 그러니까 뭐 시험 딱 문제 받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내용이.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들. 걔네들은 못 푸는 방정식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손으로 풀잖아요. 계산기 방정식은. 네. 우리는 해법이 없어요.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풀어볼래 이거? 이거 니네 못 풀지.
6인데 3 넣으면 8이고 7인데 어? 바뀌었네? 옛날 사람들이 와! 그게 있다! 그 2와 3 사이에!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의 방정식을 사람은 못 풀어요. 근데 계산기는 푼다고요. 그럼 계산기가 해법을 할까요? 해법이 없거든요. 얘는 그냥 숫자 두 개를 계속 넣어봐요. 이렇게 넣어보면서 중간에 역전되는 데를 찾습니다. 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2요. 얘는 6이요. 그럼 이거 이게 약간 이렇게 위에 있다가 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4. 여기다 2는 6. 아직 얘가 위에 있지. 네. 3 넣으면 8. 7. 그 사이에서 플러스다. 아, 근이 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근이 있다? 2하고 3 사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고이 애들을 지수로 구하면서 문제 풀다 보면은 x가 2와 3 사이에 있는지 정도만 물어볼 거예요. 풀지 못하니까 저 해를 구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사이값 정리 이론은 이렇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계산기는 그래서 해법 같은 거 아마 모를걸요. 그냥 숫자를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 처리로 빠바바바 넣으면서 2와 3 그러면은 야 2 넣고 3 넣으면 달러? 그러면은 1.9, 2.9 좁혀가요. 계속해서 근사값으로.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지 그냥 찾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나 컴퓨터들은 못 푸는 방정식이 없는 거죠. 근데 엄청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딱 누르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네. 0. 몇 초 만에 몇천 몇만 번의 근사치를 계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이론일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옛날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았다고 하고 근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사이값 정리. 자,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야 돼. 여기서 여기를 지나갈 때 이게 X축이 여기 있다면 요 사이에서 X축이랑 한번 무조건 만나니? 네. 어떤 함수라면? 연속함수. 그렇지, 연속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이란 말이 없으면 점프하고 가면 되잖아. 네. 근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대전제는 반드시 연속이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 타이틀도 함수의 연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배우는 정리들은 연속 함수에 대해서만 이론됩니다. 통용되는 정리고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대전제는 뭐냐면 fx는 이 친구는 구간, 이게 대구 구간으로 쓸게. 닫힌 구간 a, b에서 반드시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믿지 못하면 이 사이값 정리는 발동하지를 못해요. 우선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한테 그러면 a를 집어넣었을 때 왼쪽 함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왼쪽 함수값.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함수값 b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우선 다르다가 대전제예요.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다. 이게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써줄까 이렇게 세 번째까지.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fa 왼쪽 끝에 함수값과 오른쪽 끝에 함수값 fb의 사이의 값 c만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되는 상태라면 이제 사이값 정리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어떤 방정식의 근이 반드시 있다고 믿을 수 있냐면 fx는 c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이게 좀 어색해. 처음 배워서 그래. 내가 설명해드릴게. fx가 c가 되는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는 낫겠죠. 근은 사다.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방정식 뭐야 이거?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열린 구간 A, B에 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여기 우선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 정석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을 알려드렸으니 그 닫힌 구간 아니에요? 요건 열린 구간입니다. 설명드리겠죠,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그림 좀 보시면서 참고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 자, 요렇게 A가 있고 요렇게 B가 있는 거야. 이게 X는 A, X는 B. 그리고 이제 fx는 어떤 친구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끊긴 데가 없어. 다 붙어 있는 거야. 대충 그려봐. 여기를 FA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FB라고 생각을 하자. 둘이 다른 값으로 체크했고요. 양 끝에 함수 값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여기서 대충 가. 삐삐삐삐삐 이렇게 딱 연속으로 갔어. 저런 애가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봤더니 여기가 FA고 이게 FB잖아. 네. 그치? 그 둘의 어떤 값이기만 하면 사이.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사이값 정리야. 그 사이에 요 둘의 함수값 사이에 어떤 y는 c가 오더라도 이런 뜻인 거야. 저 핑크 라인을 쫙 그어봐. 이게 y는 c거든, 핑크가. 네. 그럼 저기 주어져 있는 fx 그래프 보이시죠? y는 c 쫙 그었습니다. 교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조건 있죠. 최소한 몇 개. 하나.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y는 c를 이렇게 날리면 우와, 그럼 몇 개 나왔니? 세 개요. 그 세 개가 나왔지? 여기가 근이고 여기가 근이고 여기가 근이겠네? 네. 이 세 개는 반드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하고 A랑 B.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만약에 y는 c가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면 근이 몇 개 나왔고 하나. 여기 하나밖에 발동하지 않지. 네. 그럼 이럴 때는 하나가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어디를 상수라인은 어디를 그어봐도 교점이 절대 없는 포인트가 없는 거야.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게 왜 열린 구간으로 바뀌냐면 근이 진짜 A가 나오려면 이 Y는 C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 네. 진짜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근이 누가 나오는데? A가 나오는데 아까 사이의 값이라며. 근데 FA, FB는 두 개 빼고 그 사이로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만나는 교점 X좌표들은 A, B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만 들어갑니다. 이거 서술형 주제라서 이런 거, 이거 적으면 1점, 이거 적으면 1점 이런 식으로 체크받아요. 학교 내신에서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봐봐, 잠깐만.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이게 만족이 되면 그냥 되는 거죠. 이쪽 결론부라서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내버리면 여기를 쓰기를 바래요. 연속인 거 확인해줘. 아까 우리 연속성 확인한 거 되게 많았잖아. 연속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적어야 점수를 받는 거고 이거는 이 1번, 2번, 3번만 만족이 되면 그냥 알아서 오는 이 결론이라서 여기다가는 너무 큰 의미가 없어요. 대전제를 확인하는 게 점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대전제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내신 볼 때 내가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합니다. 닫힌 구간 연속, 양 끝에 함수값 달러, C가 사이의 값이다. 그러면 어떤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있는 거다. 그 사이에서. 사이값 정리. 자,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기본 2-5번. 자,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있는지 확인만 해줘 이런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 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는 니네가 근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우선 저게 조립제법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조립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3, 4차 방정식은. 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질문이 뭐냐면 요 사이에서 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왼쪽의 함수에다가 이름을 주세요. 차라리 너를 그냥 fx라고 이름을 주세요. 그럼 지금 우리는 fx가 얼마가 되는 걸 찾고 있는 겁니다. 0. 0이니까 이제 c가 얼마인 상태가 된 거죠? 0. 그럼 양 끝에 함수값 사이에 누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0. 0. 그러면은 사이에 0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호가 반대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0인 게 편하기는 해요. 잠깐만 다시 봐봐. 얘들아 여기가 1이면 이 함수값 사이에 누가 있으면 돼? 1이요. 1이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1이 있다는 게 부호가 다르다는 뜻은 아니잖아. 네. 그치? 뿔 말 수도 있고 사실 뿔뿔일 수도 있잖아. 네네. 근데 이쪽이 얼마가 될 수 있다면 0. 0이 될 수 있다면 양 끝에 함수값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야? 0이요. 0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 끝에 함수값의 부호가 반드시 어때야 합니까? 다른데. 이러면 편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본능적으로 오른쪽을 다 넘겨서 해요, 왼쪽으로. 부호를 보고 싶어서. 틀린 게 아닌데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원래는 여기가 0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이에, C가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대전제. 이렇게. 닫힌 구간 1,3 사이에서 얘 연속함수 맞습니까? 예. 왜요? 다음. 다함함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다함함수 입으로 연속이다라고 써도 샌들은 점수 깎지 않습니다. 원래 알려진 거라서. 그러면 연속 확인. 두 번째 할 일은 뭐야? 다른. 그렇지. 양 끝에 함수값 F1과 F3 함수값이 다른지 확인해줘. 네네. 그럼 다 확인하면 되지 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6인가봐? 3 집어넣으면 얼마 되는데? 모르겠어. 짱 커 보이거든 지금. 네. 엄청 크지 그지? 둘이 어때? 두 번째 거 확인. 여기까지 그러면 한 4점 받았고 세 번째. 자, 이거 둘에 사이에 누가 있는지 확인. 그렇지, 0이 있는지 확인. 있죠. 있지, 왜냐면 분위 부호가 다르세요. 다르니까. 그럼 사이에 있잖아. 네. 분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딱 이렇게. 근이 뭔데요? 몰라요. 못 구해요. 근데 1과 3 사이에 대충 있습니다. 근이. 더 좁히고 싶으면은요. 숫자 더 좁히면서 넣어보세요. 집에서 심심하면 한가하시면. 그러면은 이거 1.7과 2.2 사이에 있는데? 와. 더 한가하면 계산기 들고 와서 계산해봐. 그럼 이게 근을 구할 수는 없는데 대충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우리 바쁜 현대인이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대학교 가면 계산기가 내가 대학교 썼을 때 내가 쓴 계산기가 그때 교수들이 모르는 계산기였거든요. 교수한테 알려지지 않은 계산기. 아주 그 비밀리에 그 어둠의 계산기였어요. 다 풀어요, 방정식을. 막 행렬 배웠죠. 행렬 계산 다 해주는 거. 그래서 막 시험 볼 때 약간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시험 볼 때 막 문제를 내시는데 그냥 계산기 넣으면 풀어요, 얘가. 교수는 그게 몰라요. 그래서 한 2년, 3년 있다가 이제 뭐 금지 명이 내려왔죠. 이런 회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가? 뭐 그런 데서 막 나온 계산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거의 100만 원 넘지 않을까요? 근데 계산기를 좋은 거 사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거 다 해주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좋은 게. 계산기 그리고 저장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공식 넣으면 다 기억합니다, 걔가. 그래서 이 공식에 넣어서 풀어주고 다 풀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쓰고 있는 그런 계산기가 아니죠. 뭐 공학용 계산기,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연산을 다 해줍니다, 걔네가. 그럼 대학교 가면 무슨 공부해요? 계산기가 다 풀어주는데 너는 식을 세워야죠. 식을 네가 세우지 걔가 세우지 못하거든. 그래서 대학생들은 그걸 모델링 한다고 합니다. 식만 세우고 계산기에 넣어서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식을 잘못 세웠네?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식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였고. 그래서 2번. 자, 2번은 x-1분의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이 1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 2와 3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밝혀라. 우리는 이거를 X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어떻게 뭐 하고 싶은데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지?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이 왼쪽에 함수 이름을 한번 줘볼까? gx라고 한번 해볼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야. 자꾸 나한테 윙크하는 사람 윙크 좀 그만해. 그거 알죠? 졸려 죽겠는데 그냥 자꾸 윙크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 연소함수 맞나요? 네. 왜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연소함수 맞습니까? 1에서 잘리는데요. 2하고 3의 범위에서는 연속이에요. 우리 되게 친한 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어야 돼.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자 봐. 내가 이 함수가 연소함수인지 물어봤잖아. 네. 그럼 니네 시선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갔어야 돼 지금. 분수함수가 이게 아니고 연속인지 물어봤으면 분모는 연속인가? 분자 연속인가? 연속이면 원래 나눈 거 연속인데? 분모 얼마만 아니면? 0.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생각이. 분수함수가 있어서 이게 아니고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구성된 새로운 함수들은 연속을 물어보잖아? 따로따로 계속 봐야 돼. 근데 지금 얘가 봐봐. 분모는 무슨 함수야? 1참수. 그럼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 연속. 얘는? 연속함수. 그럼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기대할 수 있잖아. 연속이지 않을까 너? 근데 분모가 x가 얼마가 못 들어가잖아 이거. 1이요. 그럼 1에선 저건 불연속이란 말이야. 거기 말고는 쟤 다 연속이야 그러면. 쟤는 유일하게 1에서 끊겨있는 애야. 근데 안 보잖아. 1이 없잖아 저기 내가 보는 구간에. 네. 그럼 얘는 연속이 맞지 이제. 네. 자 1번 확인. 닫힌 구간. 우선은 2,3에서 저 함수는 우선 연속인 거를 믿을 수 있겠다. gx가.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할 차례야 이제? 양 끝에 함수 값을 조사할 차례잖아 이제. 이거 네. 확인해야지 이거. 네. 두 번째 작업. 자 계산해줘. G2 0 네. G3 9. 아. 9. 2분의 2분의 9. 9 든든합니다 진짜. 자 2분의 9. 그러면 양 끝에 함수까지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네. 그럼 이 둘 사이에 누가 있어요? 1이요. 1이 있어요. 있는 것이다. 그는 이제 믿으면 된다. 반드시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정리라고? 사이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